여성의 출산 나이의 고령화로 과거에는 24살, 25살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시니까 임신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산 나이가 굉장히 고령화되거든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임신을 또 굉장히 늦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출산을 하시는데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대부분이 85% 정도가 임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불임 난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결혼을 35세, 38세, 40세 이렇게 하시니까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난임, 불임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임을 1차성, 2차성으로 나누게 되죠. 1차성은 피임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차성은 과거에 임신한 경우는 있지만 부부 생활에서 1년 이상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임의 빈도는 1차성이 60%, 2차성이 한 40% 되고요. 단지 여성의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 다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이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여성의 나이가 증가되고 또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임신을 늦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따른 어떤 배란장애, 대사증후군에 따른 배란장애, 그리고 현대사회의 어떤 스트레스 증가, 또한 그 내막증, 자궁선근증 이런 대사증후군에 의한 내막의 비정상, 배란장애들이 불임 환자를 증가시킵니다. 남성이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아예 정자의 생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로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이 되고 통로는 제대로 있다 할지라도 개수가 굉장히 모자르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을 하는 정자들이 많거나 이러면 임신이 잘 안 돼요. 수정란이 한번 일어나려면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을 시키긴 하지만 그 난자를 둘러싸는 게 굉장히 많은 몇만 개의 정자가 둘러싸야지 그 임신이 형성되거든요. 여성에 있어서는 성교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음부, 통증, 경련 이런 것 때문에. 잘 물어보시면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배란장애가 있습니다. 배란이 생리랑 생리 중간에 한 달에 하나씩 마치 폭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흔히 들어보시는 다낭성 낭존,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환자들이시죠. 나팔관은 난자가 배란이 되고 정자가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난자의 이동 통로예요. 수정란의 이동 통로죠. 그리고 자궁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으면 착상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막이 너무 얇다든지 내막이 너무 울퉁불퉁하다든지 내막의 혈류가 떨어진다든지 내막이 너무 두껍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도 착상이 잘 안 됩니다. 또 자궁 입구에 문제가 있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원인은 예를 들어서 내막증, 그리고 난관의 이상, 배란장애, 그리고 남성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MH를 이용해서 지금 남아있는 남포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신에 관계되는 팩터는 여성의 나이, 남성의 나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기간, 성교 횟수도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 습관, 성교 습관, 스트레스 여부, 당뇨, 그 밖에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20대 미만인 경우는 단지 불임이 퍼센트가 낮아요. 4.5%. 35세에서 40대인 경우에는 30%. 40에서 45세는 거의 70%, 45세 이상은 거의 임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의학의 발달로 45세 이상에 있어서도 가배란을 시켜서 임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임신 방법으로는 여성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난자, 배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난자를 공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들이 있죠. 불임의 원인에 따른 나이에 따른 임신 성공률이 있습니다. 배란 장애가 의한 경우에는 배란을 촉진시키는 약제들이 있어요. 원인 불명인 경우에도 남성의 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궁 내막이 있는 경우에도 나팔관에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율은 굉장히 많이 성공률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검사에는 이런 일반적인 검사들이 있어요. 호르몬 검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죠. 보통 호르몬 검사는 생리 3일째 합니다. 나팔관 검사는 그 난관, 난자, 정자의 통로, 그리고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오는 길이 막혀 있는지, 통로 여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난자가 성교 이후에 경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하고 나서 자궁 내막의 안에 경부 안쪽에 정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의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복강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을 평가할 때는 좀 치민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간단한 게 초음파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내막이 생리 후의 내막은 아주 얇고 배란기의 내막은 세 줄입니다. 배란기 이후의 내막은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변하는 것이죠. 다시 생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 월경 예정일이 됐는데도 이 내막이 5mm 이 정도가 되면 임신 잘 안 되십니다. 그리고 생리 이후에도 내막이 이렇게 두꺼워요. 임신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자궁 내막의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배란장애, 다낭성 낭종, 대사증후군이 많기 때문에 내막을 철저하게 체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배란기 시기에는 세 줄의 내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난소의 평가, 초음파에 의해서 난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마치 구절판, 벌집, 연근 등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세 여자 환자가 이렇게 난포가 아주 작게 보이면 난소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져 있겠죠. 배란기 근처의 내막인데 이렇게 커다란 난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배란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난소에 가는 혈류 양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24살의 여자의 난소에 난포의 모양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그러면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난소라는 것은 난포의 사이즈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비슷비슷한 난포가 모양을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또한 배란장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란을 유도하는 것, 배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사요법도 있고 약제도 있습니다. 주로 과배란을 만드는 것은 한 달에 하나가 배란이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약제에 의해서 이렇게 난포를 키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생리 3일째부터 크로미펜이라는 약을 드시게도 하고 주사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고나도핀, 메리오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생리 3일째부터 생리를 하시고 나면은 한 2주쯤 있어서가 배란기잖아요. 생리 3일째부터 맞게 되십니다. 매일매일 맞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메리오날이나 고나도핀 이런 것들은 한 단위가 75유니트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런 75유니트짜리를 6앰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크로미펜이라는 먹는 약제와 이 배란 유도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의 보이지 않는 난소의 알들을 이렇게 난포를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란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경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난포를 과배란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키우고 나서 난포를 터뜨리는 주사를 맞고 잠자리를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 안에다가 정자를 넣어주는 것이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 전혀 통증이 없고요.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 1시간쯤 누워있다 가시게 됩니다. 물론 정자를 전처치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토탈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배란 유도를 하거나 인공수정을 하거나 할 때 환자가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본인의 스케줄을 잘 짤 수가 없어요. 주사는 생리를 하고 3일째부터 대부분의 병원에서 놔요. 그리고 주사를 일주일 놓는 경우도 있고 열흘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터트리는 주사를 맞고 배란기는 언제냐 중간쯤 생리를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5일쯤이 배란기죠. 그러면 환자는 본인의 초음파상에 난포가 이렇게 커진 난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난포가 환자 눈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은 본인이 입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단지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체위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난포가 커져 있는 것을 주사기로 밖으로 다 마취하에 빼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사기로 찔렀으면
그 중에서 10개가 다 난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 7개, 5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환자 상태가 좋거나 이러면 뭐 8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뽑았을 때 한 반 정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단지 자궁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난자를 밖으로 뽑는 거예요. 마취하에서. 그래서 밖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2, 3일 때 지나서 그 아기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ET라고 엠브리오 트랜스퍼입니다. 개념이 과배란하는 것은 생리 3일째부터 한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그냥 정자를 자궁 안에다 넣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체외수정은 난자를 밖으로 뽑아내서 아이를 만든 다음에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이 체외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